평창올림픽 경기대회 우리 측 대표단 파견과 그를 위한 북남 당국 간 회담이 현 상황에서의 북남 관계 개선에서 의미 있고 좋은 첫 걸음으로 되는 것만큼 화면에서 보신 저 인물, 북한이 어제 남측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인물입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남북회담 대표로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리선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리선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피지기 백전백승 불같은 강경파 리선권 전해지는 인물평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 면밀하면서도 괄괄한 성격이다 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소장님, 예. 리선권 주도 면밀하면서 괄괄하다. 저렇게 보면 글쎄요, 말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남자답고 뭔가 추진력이 있는 그런 성향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아마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그 대화 계통으로 쭉 커왔고 결국 정상급인 조평통위원장 장관급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 사람이 2004년부터 주로 이제 중자를 달고 그 대화에 팀에 합류했는데 그 당시 이제 박림수 얼마 전에 이제 귀순병사가 넘어온 그 판문점 대표부 대표. 네. 그 사람은 이제 대자였을 때 저 사람이 중자로서 막 거의 반말하고 주도할 정도로 아하. 상당히 거기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데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김영철의 신뢰를 받고 오른팔이다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북한 대표든 우리 대표든 사실 남북한 대표라는 것은 자기 성격보다도 그냥 쪽지를 받아서 그걸 집행하는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아하. 그래도 그 대화 면전에서 표정 관리나 성격을 잘 조정하면은 그렇죠. 조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남북 대화 테이블에 27번이나 등장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협상을 주도하면서 말이 많다. 방금 안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 지적사항이 여기 포함이 돼 있군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주로 주도를 하려고 그러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글쎄요. 어떤 스타일을,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일단 협상 주도면서 말이 많다는 얘기는 네. 뒤에 상당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누군가가 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말을 많이 하다가 조금 실수해도 네. 자기가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리선권 같이 아까 목소리도 크고 말이죠. 네. 회담장에서 우리한테 호통도 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게 북한의 군사회담 대표로서는 가장 적격인 사람입니다. 군사회담. 회담. 네. 일단 뭐 우리가 회담할 때는 우리 뭐 조곤조곤하게 네. 말을 이렇게 잘하고 설득이 있는 사람을 우리 회담 대표로 쓰는데 북한은 회담장에서 생떼를 쓰거나 네. 호통을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 회담 대표로 많이 나오는데 네.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안 소장님도요. 북한에서는 협상 대표단이 나와봐야 결정 권한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 권한도 없으면서 나와서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는 겁니까? 다 연기뿐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면? 공산주의 협상 전술은 네. 그날의 협상 주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네. 사소한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시비를 계속 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만한 10시간 회의를 하면 네. 9시간 반까지는 계속 쓸데없는 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네. 상대편을 지치게 만들어 놓고 네. 마지막에 사람이 지치면은 자기네가 협상할 카드를 그때 꺼내는 그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엔 명령을 받아갖고 내려온 그 내용이죠.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그냥 생떼를 쓰고 딴 거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 다음 성격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리선권입니다. 상황 따라서 급하고 욱하는 성격. 지금 안 소장님과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대로군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협상을 주도하다가 뭐 내키지 않으면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욱하고 화를 내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군요. 그것도 봐도 해남 전략적이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를 깔아뭉개고 네.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당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하고 최고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그 강한 모습을 보였다. 네. 투쟁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것도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북한인 경우는 네. 말하자면 저 김영철도 쭉 대화일꾼으로 일해오다가 지금 통전부장까지 올라갔지만 네. 이선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술자리에 가도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뭐 이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저 사람 성격대로 이제 내밀면은 뒤에서 이제 쪽지가 들어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하고 항상 이제 거기서 이제 목소리 큰 놈이 주도하고서 끌고 가다가 네. 이제 모든 걸 타협할 때는 나머지 뒷사람들이 지시한 대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거 하나로 김영철의 오른팔인 것도 있지만 성격 하나로 저렇게 커왔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나올 때 우리가 저걸 잘 알고 우리 측에서도 어떤 경우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대화에 나갔다가 잘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북한이라는 상대를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김정근 실장님께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말이 많고 큰 소리 많이 치는 이유는 빼기 좋고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는데 리성건을 봐주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입니다. 지금 통일전선부장이지만 이 김영철이 누굽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자, 그 당시요. 2010년도였죠. 2010년 폭침 사건 때 우리 정부가 이 폭침의 증거로 어뢰 1번, 이 어뢰 1번 증거를 제시했을 때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반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영철의 오른팔 리성권이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자세히 봅시오. 1번 굴체가 있는 여기서는 마치 누가 손질하고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번이라는 이 숫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장 장비의 번호를 매길 때 우선 기계로 새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파란색 마스크로 썼는데 1번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날조하라고 해도 조금은 알고 날조해야 됩니다. 자, 군사회담에 딱 어울릴 만한 속된 말로 약간 무대뽀 스타일의 협상 대표,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선권의 성격 특징 보겠습니다. 속내를 숨기지 못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막무가내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북한 대표단과 우리는 협상할 때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협상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굉장히 극도로 노출시킨다거나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협상 파워가 굉장히 약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별 대안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김정은이나 북한 수뇌부는 지금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언제 미국이 군사적 행동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해요. 우리가 깔아놓은 카페트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실제로 아니에요. 안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 전문가는 북한이 우리가 오히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첨사시키기 위해서 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협상 전문가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북한이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뭐 3월까지를 이제 운명의 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때까지 조여오는 이 목조르기 끈을 어떻게 끊느냐. 그걸 평창이라는 평화 공세를 해서 한번 끊어보고 자신들도 평화 열차에 좀 무임승차하겠다. 이런 네. 거기 때문에 북한이 급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이라는 명예를 걸고 지금 회담에 나서는 것이고 네. 북한은 생명을 걸고 나서는 겁니다. 아, 그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네. 저 리성권의 그런 욱하는 성격을 만약에 우리가 불안해한다면 네. 사실 우리가 치고 들어간 거고 네. 그걸 제어하려면은 갈 테면 가라 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담이 하면 우리가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평화올림픽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거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상 테이블에서 가장 속이 타고 급한 사람은 북한일 가능성이 더 높다. 북한이 아니고 김정은이죠. 아, 그렇죠. 김정은이 그것도 북한입니다. 맞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굉장히 속이 타고 해서 네. 바로 이제 부하들을 지시해가지고 네. 바로 저
대한민국하고 이제 회담을 하라고 이제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 자체는 우리가 좀 약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성공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나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강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뭐 참수 작전이라든가 네. 군사적 옵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엔 제재가 계속 좋아 들어가니까 네. 북한은 현 상태가 유엔 제재에 의해서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군사적 옵션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못하면 맞아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굶어 죽는 거 하고 맞아 죽는 거 하고 네. 둘 중에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죽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살기 위해서 남한하고 이제 회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강자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회담 주도권을 가지고 아하.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협상 전문가의 이 판단, 그리고 우리 패널들의 판단. 북한은 결국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본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목숨을 조금 더 유지해주고 막아주는, 죽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막, 그것도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겠군요.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국 실장, 그리고 안찬일 소장, 신인균 대표 세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